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반발하는 노동계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반대로 경영계에 향해서는 규제 완화를 논의해보자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재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계에 당근을 거두고 압박 행보로 돌아섰습니다. 노동계가 여야의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소식에 노골적인 비난을 쏟아내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자 노동계와 대화 없이도 국회 차원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할 거라고 맞받은 겁니다. 사회적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계약이라고 반대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 주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권의 노동계 압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임종석 비서실장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여권이 노동계에 경고장을 날린 것과 반대로 경영계와는 대화 채널을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경영계와 접촉면을 넓히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는데 간접적으로 노동계를 압박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박용만 대한상해 회장이 규제 완화와 분배 확대를 위한 빅딜을 제안을 한 점에 저는 상당히 주목을 합니다. 조만간에 한번 다시 대한상의와 우리 당이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여권이 노동계의 옐로카드를 꺼낸 것은 사회적 대화기구에 노동계를 참여시키기 위한 여론전으로 분석됩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뿐 아니라 국민연금 개편과 광주형 일자리제도 등 각종 현안이 쌓여가는 상황에서 노동계가 반발할 때마다 매번 끌려다닐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나재현입니다. 교체설이 점차 커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또 불협화음을 냈습니다. 내년엔 소득주도 성장 성과를 체감할 것이란 장 실장의 말에 김 부총리는 희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고 장 실장은 위기는 과한 해석이라며 결이 다른 말을 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내년엔 경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하지만 이 발언에 대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얘기 별로 잘 신경 쓰지 않고요. 아마도 그 얘기를 했던 정책실장은 자기의 희망을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은 날 장 실장의 발언은 결이 달랐습니다. 경제 위기론을 일축하며 소득주도 성장이 노동자 75%에게 성과가 있었다고 한 겁니다.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져 있다라는 표현은 경제적으로만 해석할 때는 굉장히 그건 과한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 책임론과 동시 교체설이 나오는 이른바 경제 투톱이 하나의 경제를 두고 같은 날 같은 국회 지붕 아래서 다른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동시 경지를 주장해온 자유한국당은 세트 문책은 적절치 않다며 김 부총리를 두둔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물귀신으로 김동연 부총리까지 세트로 같이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장하성 실장 먼저 대통령께서 문책 인사를 해주셔야 합니다. 경제 지표 곳곳에서 빨간 불이 켜지고 있지만 경제 투톱의 불협화음이 진정되지 않으면서 거치에 대한 논란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분식회계 논란이 계속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 가치를 고의로 크게 부풀렸음을 암시하는 삼성 내부 문건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 회사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아져 삼성물산과 합병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겁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내부 문건입니다. 자체 평가한 기업 가치는 3조 원, 시장 평가액 8조 원과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는 국민연금에 기업 가치를 8조 원으로 보고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것이며 이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문건에는 미국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의 피스십은 50% 마이너스 한 주를 살 권리의 행사를
늦출 것임을 알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조 8천억 원 가치의 주식 매수권이 부채로 반영돼 삼성바이오는 자본 잠식이 불가피했습니다. 하지만 삼성 측은 반대로 바이오젠이 주식 매수권을 행사해 공동 경영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꿨습니다. 적자를 이어오던 삼성바이오는 재무제표상 1조 9천억 원의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문제의 본질은 회계처리며 처리가 적법했음을 증선위에 소명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건 공개로 모 회사인 삼성물산도 칼날을 비켜가기는 힘든 상황.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가 일리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논란은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구직 활동을 포함해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 활동 인구 4명 중 1명은 대학 졸업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비경제 활동 인구 1,617만 명으로 2016년 8월보다 21만 명 늘었습니다. 이 중 대졸 이상 비중은 23%로 2년 전보다 1.3%포인트 늘었습니다. 취업난 등으로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비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취업 준비생 비중도 4.1%로 같은 기간보다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새로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 절반 이상이 그전까지는 월급을 받던 회사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18년 8월 비임금 근로 및 비경제 활동 인구 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1년 내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의 56.9%는 사업 시작 전 일자리가 임금 근로자였습니다. 이 비율은 2016년 8월 54.4%에서 지난해 8월 54.9%로 오른 데 이어 1년 만에 다시 2%포인트로 높아졌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조선 자동차 등 산업 구조 조정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자영업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출퇴근길 서울 시내에서 따릉이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은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요즘은 승용차도 굳이 소유하지 않고 공유해서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가까운 거리는 물론 장거리 이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탈거리 공유 경제 붐이 일고 있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버스나 택시를 타고 가긴 가깝고 걸어가기도 애매한 거리의 이동을 공유 경제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따릉이와 같은 공유 자전거가 서울 곳곳을 누비고 공원에서 타보던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빈 공간을 채워가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서 쉽게 찾아서 쓸 수 있는 게 좋았고요. 그리고 특히 잠그고 풀고 하는 게 훨씬 절차가 간단해서 급할 때나 뭐 학교 수업 늦었을 때 그때 좀 유용하게 스마트폰과 정교한 위치 추적 기술 덕에 따릉이 같은 거치대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승용차를 공유해 타는 것도 이제는 일상이 돼 잡지와 신문 구독과 같은 월정액 서비스까지 등장했습니다. 굉장히 일상적인 서비스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더 일상적으로 쓰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구독형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고. 다달이 일정액을 지불하면 더 저렴한 가격에 공유차를 사용할 수 있는 건데 3달간 10,000명 모집을 노렸던 이 구독형 서비스는 인기에 힘입어 한 달 만에 목표치를 돌파했습니다. 최근엔 공유차와 자율주행의 접목기술 시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있든 없든 거리가 가깝든 멀든 사람들의 생활 전반에서 공유형 이동수단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인공지능의 진화는 인류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재앙일까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계가 머지않아 인간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인류와의 대결이 아닌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착한 인공지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사물 인터넷 센서가 토양의 상태를 측정하고 인공지능이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 최적의 농장 환경을 제안합니다. 인공지능 앱이 고객의 얼굴을 인식한 뒤 나이, 성별, 기분 등을 분석해 고객 맞춤형 주스를 추천해줍니다. 실생활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발된 착한 인공지능 연구 성과들입니다. 이 같은 기술을 선보인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인공지능은 사람과 대립하는 기술이 아닌 사람과 협력하는 기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전 분야에서 활용되는 만큼 개발자들이 인공지능을 설계하는 데 있어 윤리적인 원칙은 필수적으로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in our own case an ethics board made up of a diverse group of people. You now need to ask not just what computers can do, but what computers should do are real important considerations.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류의 삶은 편리해지고 있지만 반대로 킬러 로봇, 사이버 해킹 등의 여러 문제점 또한 드러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인류에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개발자와 기업들의 윤리적 책임의식에 달렸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겨울철 동해안 대표 특산물하면 대게와 오징어가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최근 어획량이 크게 줄고 가격이 올라 어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상자에 가득 담긴 게들이 배에서 내려집니다. 선명한 선홍빛을 띤 동해안 겨울 특산물인 대게입니다. 상품과 하품으로 구분돼 위판장 바닥에 놓여진 게들은 경매를 통해 도매상과 식당 업주들에게 팔려나갑니다. 11월부터 본격적인 대게잡이가 시작되면서 이곳 어판장도 이른 아침부터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어획량 감소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400여 톤을 기록한 지난 2014년 이후 어획량이 25% 가까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오징어도 최근 5년 새 어획량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마리당 경매 가격이 최고 15,000원에 이르는 등 어민들은 어획량 감소와 천정부지로 오르는 거래 가격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획량이 늘어나서 이제 가격이 안정화돼서 소비자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어획량이 줄면서 가격이 또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그러면 소비자가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난 2004년부터 북한 수역 내에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제망 조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연안 통발 어선들의 무분별한 조업이 감소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불법 포획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 행정당국과 해경은 적발 시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정준입니다. 매년 11월은 유통가가 들썩이는 달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글로벌 쇼핑 행사에 맞선 맞불 행사에 수학 능력 시험, 빼빼로데이처럼 선물을 주고받는 대목까지 겹쳐선데요. 유통가에서는 달콤한 선물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행운을 기원하는 클로버 초콜릿, 합격을 기원하는 찹쌀떡과 떨지 말라는 마음이 담긴 핫팩까지.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제빵업체들의 수능 응원 선물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서 좀 아는 동생 선물해 주려고 샀는데 이거 먹고 좀 컨디션 조절 잘 해서 수능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대형마트들은 대학교 이름이 붙은 초콜릿과 사탕 선물 세트 등을 진열했고 대학에 떨어지지 말라는 의미로 불낙죽을 할인 판매하는 죽 전문 업체도 있습니다. 11월 11일 빼빼로 데이 특수를 위한 경쟁도 치열합니다. 얄팍한 상술이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만큼 유통가에서는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 재미있는 문구나 캐릭터를 넣거나 이색적인 맛의 빼빼로를 출시했습니다. 1년 빼빼로를 100이라고 했을 때 빼빼로데이 3일 동안 한 25.4% 정도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타사에 없는 그런 특수한 빼빼로라던가 기획팩 등이 이제 다양하게 콜라보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쇼핑 축제에 맞불을 놓기 위한 할인에다가 달콤한 선물 경제까지 벌이는 유통업체들. 불황 속에서 소비자 지갑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이제 2018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은 연차를 다 쓰지 못한 직장인도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핫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연차 휴가는 평균 15.1일이라고 하는데요. 한 해가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연차를 다 쓰지 못한 직장인도 상당하다고 하니까 의외인 것 같습니다. 한 달에 연차를 하루 이상씩만 썼어도 어느 정도 연차를 소진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심지어 이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할 것 같다는 직장인도 상당했습니다. 구직포털 벼룩시장에서 직장인 840명을 대상으로 연차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68.4%가 올해 남은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한 거죠. 이 세부적으로 보면 남은 연차는 거의 사용하기 힘들 것 같다는 답변은 28.1%였으며 남은 휴가의 80%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은 22.4%, 남은 휴가의 50%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응답도 17.9%나 됐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직장인이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할 것 같다고 응답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차를 다 쓸 수 있겠다라고 응답자의 비율은 어느 정도였나요? 네, 연말까지 남은 연차를 전부 소진할 예정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9.7%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연차를 모두 소진했다고 답한 직장인은 1.9%뿐이었는데요. 통계로만 본다면 30%도 되지 않는 직장인들만이 연차를 모두 쓴다는 해석이 됩니다. 네, 절반도 되지 않는 직장인만이 자신에게 주어진 휴가를 모두 쓴다는 건데요. 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휴가일 텐데 이렇게 많은 직장인들이 연차를 모두 쓰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41.1%가 연차 사용이 자유로운 편인지 묻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응답한 건데요. 이 같은 상황은 직급이 낮을수록 더 두드러졌습니다. 임원의 경우 18.8%, 과장에서 부장 직급의 경우 36.7%가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사원에서 대리 직급의 경우엔 44.5%가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않다고 응답한 거죠. 그렇군요. 이런 결과로 봤을 때 많은 직장인들이 연차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이유는 역시 눈치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상사, 동료의 눈치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9.1%를 차지해 1위에 올랐는데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됐지만 여전히 많은 업무량도 문제였습니다. 25%가 지나치게 많은 업무 때문이라고 응답해서 2위에 오른 거죠. 3위는 19.4%가 응답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회사 분위기가 차지했고요. 4위는 3.7%의 비율을 보인 쉬어도 딱히 할 일이 없어서 2.8%는 이유를 집요하게 묻는 상사라고 응답해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결국 직장 눈치와 과다한 업무량이 연차를 소진시키지 못한 주요한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응답에 참여한 직장인들은 현재까지 얼마나 연차를 쓴 상태였나요? 네,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들의 평균 연차 개수는 12.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0월까지 사용한 연차의 수는 그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평균 6.1일을 쓴 상황이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네요. 벌써 11월인데 그 절반도 쓰지 못했다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연차를 쓰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해서 다른 보상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보통은 연차 수당을 받게 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을 받는 직장인은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응답자의 47.9%가 연차를 소진하지 못할 경우 연차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거죠. 사회 분위기는 워라밸을 중시하고 있지만 사내 분위기는 여전히 직장인에게 연차 대신 근무를 강요하는 분위기라는 걸 보여주는 설문조사였습니다. 네, 여행정보회사 익스피디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유급휴가 사용일수는 평균 20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나라 직장인은 이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연차만을 누리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하신 직장인 여러분, 한 해가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연차를 당장 이번 주부터라도 꼭 소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연차는 법적으로 정해진 여러분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용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